구분구조법이 원래는 옛날 진도로는 그 수투? 수투 앞부분에 있었는데 얘가 미적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미적에서 보게 됐습니다. 구분구조법은 실제로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가 생긴 형태가 여러분이 참 싫어하게 생겼어요.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도형에서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어떤 작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아닌 이상하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아주 작은 이런 격자 형태로 잘라 가지고 이 격자 넓이는 예를 들어서 이 한 칸이 n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n분의 1이 몇 개 있는가를 살려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개수만큼 해서 근데 이 쪼개는 부분을 굉장히 잘게 쪼개게 되면 이 전체 넓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 속에 있는 격자의 안쪽 부분만 넓이를 살리고 얘를 포함할 수 있는 바깥쪽까지에 대한 격자에 대한 이 넓이를 살린 다음에 얘 n을 굉장히 잘게 쪼개면 얘랑 둘이 극한이 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도형은 안쪽 부분에 대한 격자점 넓이랑 바깥 부분의 격자점 넓이랑 중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극한을 따라가서 우리는 이 넓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형 자체가 나중에는 fx 형태로 주어질 테고 이런 격자점 형태는 다 수식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은 이런 거예요. 도형으로 잘게 쪼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면을 보고 있죠. 입체도형이면 뭐랄까 양파 자르듯이 아주 얇은 고깃집 가면 양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얇은 평판으로 자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피를 계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로는 잘 안 와닿겠죠. 여기 있는 얘가 바로 그 뒤에 있는 개념하고 같을 테니까 예제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x는 1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이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 그래프에서 1까지 여기 넓이 구해보고 싶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거 보면은 적분하면 되지 뭐하러 이거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적분의 기본 개념이에요 원래. 적분을 왜 하게 되는가 뭐 이런 개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n등분을 1이라는 개념을 n등분을 해보면 이거 한 칸 한 칸은 밑변의 길이가 전부 다 n분의 1로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1이고 얘를 n등분 했으니까. 그러면 한 직사각형을 골라서 생각을 해보면 한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세로 길이는 이 직사각형 그림으로 보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변이 fx 위에 있죠. 그러면 얘를 돕기 위해서 4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1이었고 4등분을 했으니까 한 칸의 간격은 4분의 1이겠죠. 이 4분의 1을 여러분은 n분의 1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고요. 좌표를 표현해 보면 얘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의 위치에 있는 거고 요 도형을 요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4분의 2를 지금의 x제곱인데 얘를 잠시 fx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여기 있는 요 점의 높이는 f에다가 4분의 2를 대입한 게 높이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넓이는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면 f의 4분의 2에 곱하기 n분의 4분의 1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살짝 일반화를 시키면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 4개를 다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서 유출을 해볼 때 f의 이 부분도 오른쪽에서 높이가 결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4를 이제 n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n분의 1, 얘가 높이 그 다음에 전체로
밑변은 똑같이 n분의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2 가다가 마지막에는 n분의 n 얘를 대입하면 이 전부 다 높이들이고 그냥 묶은 거예요.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를 다 더하면 바깥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얘를 굉장히 잘게 쪼개면 어떻게? 적분 넓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만 추가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가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이랑 같은 개념이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적분을 하지 않고 얘는 뭐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시그마, 이제는 f 대신에 현실적으로 x제곱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시그마의, 옆에 적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 x의 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수열로 표현하면 시그마의 x제곱 n분의 k에 대해서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까지 묶은 거고 요 n분의 1 밑에 적어주게 되면 얘랑 똑같죠? 맞잖아. 그럼 이 시그마 한번 풀어볼까? n은 k가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 n은 상수죠. n 3승은 앞으로 빠지게 되니까 n 3승은 앞으로 리미트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k제곱만 남죠. 시그마 k제곱 기억하죠? 6분의 뭐뭐뭐 있었잖아. 그러면 얘는 리미트에 6n 3승이 되고요. 요거 분자 개수가 뭡니까? 저 뒤에 2가 하나 있잖아. nn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n 3승 더하기 뭐뭐뭐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 그 극한 생각해 보면 수열의 극한에서 최고참 차수가 같으니까 개수만 생각하게 되면 3분의 1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x 3승에다가 0에서 1 이렇게 하게 되면 3분의 1이라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적분을 쓰지 않죠. 그냥 그 수열의 형태로 바꿔서 수열 극한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얘가 쉽죠. 얘가 쉽죠. 근데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개념. 적분이 안 되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이 차수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fx가 뭐 x의 5승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그마 k 5승 잘 못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 식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해지면 얘 못 구하겠죠. 그럴 때는 적분을 사용해서 풀면 되고 지금 그냥 새로운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분의 원리 해서 방금 계산했던 부분을 여기에서는 바깥 조각들 더하고 있고요. 여기서 안쪽 조각들 더하고 있죠. 안쪽 조각을 더해서 둘 다 극한을 보내보게 되면 둘 다 3분의 1이 나와서 실제 넓이는 요 사이에 끼어 있을 때니까 얘를 진짜 넓이는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넓이는 3분의 1 거야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구분구조법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이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예시 들었던 거랑 차이가 거의 없죠.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fx식이 2분의 1 x제곱으로 바뀐 거랑 그 다음에 이 간격이 2가 되었다라는 거랑 요거 말고는 없죠. 그림을 아래쪽 그림이 없어서 일단 같은 거 두 개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직사각 한 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중에서 일반적인 직사각형 한 개를 데리고 와서 생각을 해볼 텐데 얘를 더하게 되면 이
조각들에 대해서 합의될 테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요 오른쪽에서 fx 높이가 결정이 되고 있잖아. 직사각형에서 높이는 직사각형의 오른쪽의 좌표를 함수에 대입한 이 값이 직사각형의 높이니까 오른쪽 거에 대한 규칙성 한번 볼게요. 얘는 n분의 2, n분의 4, 그 다음에 n분의 6. 그러면 이 오른쪽에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n분의 2k가 되겠죠. 얘는 좌표입니다. 좌표. 그 다음 얘를 대입한 여기서 세로의 높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느냐면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f의 n분의 2k이거나 또는 2분의 1의 n분의 2k에 대해서 제곱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될까? 항상 2를 n등분한, 그래서 가로라고 표현할게요. 가로의 길이는 2를 n등분하게, 얘들은 다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한 조각의 넓이는 얘랑 곱하면 됩니다. 요거 약분은 좀 이따가 할게요. 2분의 1의 n분의 2k에 대해서 제곱,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1. 한 조각을 넓이를 구했죠. 그 다음에 얘를 더한 다음에 굉장히 잘게 쪼개면, 얘가 우리 눈에는 나름 큰 직사각형인데 얘가 거의 실처럼 보이도록, 직선처럼 보이도록 굉장히 잘게 쪼개면 이 넓이랑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리미트 n을 굉장히 잘게 쪼갤 거고 이 조각들을 더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개념으로는, 개념 한번 적고 여기서는 계산 바로 할게요. 개념으로는 f의 n분의 2k 그 다음에 n분의 2k 이런 개념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식이 바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2라는 길이를 n등분 했네. 그러면 우리의 적분 대상의 가로의 길이의 전체는 2인가 보다. 2를 n등분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면 얘가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fx 이 부분은 세로의 길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1부터 n까지 적혀 있으니까 이걸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에서 오른쪽이 높이를 결정하고 있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 1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과 다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여기 1부터 n까지니까 직사각형에서 얘는 오른쪽 높이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리미트 시그마 밖으로 빼낼 거는 다 빼냅시다. 요거 대신에 요거라고 요 전체를 얘라고 생각을 해주고 약분, 그 다음에 n 3승 2의 제곱 앞으로 가죠. n의 3승 4 앞으로 가면 얘는 시그마의 k 제곱이 남잖아. 맞죠? 이 부분은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제 6분의라고 하지 말고 얘는 3분의 1의 n 3승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얘는 리미트의 n 3승의 4, 얘는 3분의 1의 n 3승 다다다다 이런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리미트 n 무한대 가게 되면 뭐가 남을까? 3분의 4가 남겠죠.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분의 1의 x의 제곱은 3 내려가서 6분의 x의 3승에다가 0에서 2니까 2 대입하게 되면 8이 되니까 6분의 8 3분의 4가 되어서 같구나 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구분구조법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간 부분만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 그림 말고 이 안쪽 부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도형은 오른쪽 경계를 봐서 얘가 살짝 튀어나가 있죠. 잘 안 보이지만 얘를 왼쪽 경계로 보게 되면 왼쪽, 여기에서 직사각형, 여기를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직사각형에서 왼쪽이 fx에 걸려서 높이를 결정짓게 된다면 직사각형은 요렇게 생기고 제일 왼쪽 거는 원점을 지나는 덕분에 직사각형이 아니라 선만 하나 생기겠죠. 그 다음 도형은 여기서 요렇게 생기고 그 다음 도형은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가다가 제일 마지막 도형도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가로는 똑같죠. 가로는 마찬가지로 n분의 2로 똑같은데
왼쪽 거인데, 그럼 이 식이랑 차이점이 뭘까? 요 식이랑 차이점 생각해 보면, 얘가 k번째 조각이라 그러면 얘가 n분의 2k였죠. 그러면 왼쪽에 경계가 되기 때문에 높이를 결정하는 그 x 좌표는 n분의 2의 k-1, 그 앞에 좌표가 높이를 결정을 지어줄 것 같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바로 식으로 한번 세워보면 한 조각의 넓이는 뭐 S1 이렇게 할까요? 한 조각은 F에다가 n분의 2의 k-1 곱하기 n분의 2가 한 조각이겠죠. 그 다음에 전체 조각 S 뭐라 할까? 전체 S의 전체 조각은 시그마 1에서 n까지 F의 n2의 k-의 1 곱하기 n분의 2인데, 이게 좀 보기 싫으면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겠죠. n 대입하면 n-1이 되겠죠. 그럼 얘를 바꿔서 시그마 0에서부터 n-1까지 f의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1에서 n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에서 높이가 결정이 되는구나. 얘는 왼쪽에서 높이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한번 계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F식 전체 S는 여기 리미트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리미트 붙이면서 시그마 0에서 n-1 요거 식 대입하는 거는 이거 그대로 데리면 되죠. 이 약분하고 n3승의 4k 제곱은 같았죠. 그러면 n3승의 4는 앞으로 뺄게요. 시그마 0에서 n-까지 k 제곱인데 얘는 0은 대입해도 0이니까 무시하겠습니다. 1부터 n-까지만 계산을 할게요. 0 대입해봐야 0이니까 의미 없죠. 그 다음에 n-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6 n-1 n 2n-1 근데 얘 생각해보면 극한 보내게 되면 결국은 3분의 1 n3승이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리미트 보내게 되면 얘도 결국은 3분의 4가 되어서 아래쪽 조각을 굉장히 잘게 쪼개나 위쪽 조각을 굉장히 잘게 쪼개나 결국은 얘 둘은 뭐랑 같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분의 1의 x제곱이랑 같은 개념이죠. 자, 이제는 증가함수에서 위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시를 했기 때문에 윗부분 튀어나가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다면 그림 살짝만 더 그려볼게요. 감소함수가 있다면 여기를 2라고 하고요. 얘를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감소함수면 왼쪽처럼 1에서 n까지 하게 되면 얘는 오른쪽에 직사각형에서 오른쪽 변이 fx에 걸리는 높이를 결정했죠. 그럼 얘는 여기다가 오른쪽 직사각형에서 오른쪽이 걸리도록 하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얘는 왼쪽에 걸리게 하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1부터 n이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조각이 fx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림만은 아니에요. 얘는 증가함수라서 얘가 튀어나간 거예요. 오른쪽을 경계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얘는 삐져나가네. 적분보다도 요만큼씩 얘가 더 크네. 크다라는 개념이 얘가 증가함수여서 그렇게 보인 거고, 감소함수에서는 오른쪽 경계를 했더니 더 작은 조각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1에서 n까지가 큰 조각은 아니에요. 얘는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오른쪽에서 그 높이를 결정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시그마 1에서 n까지 f의 n분의 2k n분의 2, 이 형태가 실제 적분보다 리미트 안 보내면 더 작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에서는 왼쪽에 경계가 생기도록 했더니 시그마 0에서부터 n-1까지 f의
n분의 2k에 n분의 2 하게 되면 얘는 튀어나가는 부분이 생기죠. 감소함수니까. 리미트를 안 붙이면 얘가 큽니다. 이해되겠죠? 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리미트 안 붙이면 어디 갔나요? 전체 조각? C가 없네요. 여기에서의 전체 조각이랑 여기에서의 전체 조각은 이런 관계가 있겠죠. 왜 그럴까? 증가함수니까. 얘는 감소함수니까. 리미트 안 붙으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경계가 크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릴 데가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으면 어떨까?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래쪽에 있으면 여기에서는 왼쪽에 감소하는 아래쪽이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증가하는 아래쪽 해볼게요. 여기에서 방금 그렸던 거 조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터 n까지 하게 되면 오른쪽 경계에 걸리겠죠. 그럼 얘는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생기겠죠. 얘는 왼쪽에 했더니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넓이라는 표현을 못 쓰겠지만 그냥 넓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는 음수 넓이가 얘랑 비교하면 절대치는 얘가 크지만 실제로는 얘가 음수 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항상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느냐 위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구적 표현도 식은 똑같은데 어느 쪽이 큰가 작은가에 대한 개념 리미트를 보내면 같을 것이다. 이게 구분구조법의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에다가 높이 곱하고 밑면 파이 R 제곱이에요를 여러분 알고 있죠? 뿔이 왜 3분의 1일까를 증명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까? 구분구조법으로 증명하면 되죠. 이거는 양쪽 하지 말고 한쪽만 해볼게요. 자, 얘는 전체 높이 h를 뭐 빵이라고 생각할까요? 빵을 전체 높이 h를 똑같이 일정한 간격인 n 등분했습니다.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한 칸의 간격은 뭐가 되느냐면 h를 n 등분했어요 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한 조각에 대한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한 조각은 비례관계를 써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조각은 여기는 반지름은 존재 안 합니다. 도형은 없어요. 제일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 원뿔을 삐져나가지 않는 아래쪽 부분에 대한 도형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높이만 여기 반지름만 계산해 볼게요. 얘는 비례관계를 써보면 얘가 1일 때 얘 전체가 n이 되는 거니까 1대 n 반대로 n분의 1이니까 얘는 반지름에 대해서 n분의 1의 형태죠. 요 반지름은 n분의 r입니다. n분의 2r이 되고 n분의 3r이 되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어떤 k번째 이런 원판이 있다 그러면 이 반지름은 n분의 kr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원판에서 넓이 생각해 보면 일반 K번째 원판 조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각에서 반지름은 n분의 kr, rk 그 다음에 높이는 원규등입니다. 얘는 원규등 높이는 아까 여기서 일정하죠. n분의 h로 그러면 K번째 조각의 한 조각의 부피는 둘을 곱하면 됩니다. N제곱에 RH의 K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전체 조각. 전체 조각 합은 시그마 하면 되는데 상수는 앞으로 보냅시다. n제곱의 rh는 앞으로 보내고 시그마의 k 변수 있는 얘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k에 정리해보면 반지름 제곱인데 뭐가 이상하네요. 제곱 안 했다. 파이도 없고. 잠시만, 이 부분 다시 적을게요. 높이 n분의 h에다가 반지 파이의 n분의 rk에 대해서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상수는 n 3승의 파이 rh는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n 3승의 파이 rh는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k제곱이 남고 r제곱. 그 다음에 얘는 안쪽 부분이니까 0에서 n-1까지겠죠. 0에서부터 n-1까지 식으로 표현해보면 n 3승 파이 r 제곱의 h 곱하기 시그마 k제곱 식으로 바로 적어봅시다. 얘는 6분의 자,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리미트 전체에 대해서 합 n이 무한대를 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 3차인데 계수 3분의 1이랑 같죠. 그래서 얘랑 합치게 되면 얘는 3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앞에 3분의 1이 되고 h 되고 파이 r 제곱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랑 같아진다라는. 수투에서 이거 급수 기억납니까? 수투 안 했으면 옛날 거 선행할 때 이야기했나? 와, 그럼 처음부터네. 망했다. 방금 구분구조고 설명한 거 잘 떠올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수열의 극한을 통해서 적분이랑 같음을 잠시 봤죠? 수투에 없나? 자, fx를 머릿속에 아무거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는 델타 x는 일정한 간격, 직사각형에서 일정한 가로의 값을 나타내주고 함수에다가 대입한 게 실제로는 얘는 fx가 x축 아래쪽에서 음수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높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입한 높이 그 다음에 요 1에서 n이니까 오른쪽 경계에서 높이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얘를 아주 조각을 잘게 쪼갠 다음에 다 더하게 되면 적분이랑 같아요의 의미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맞죠? 이것 때문에 구문구조법 배우는 거고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A에서 B까지 적분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급수로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A에서 B까지 간격을 잘게 쪼개서 N등분 쪼갤 겁니다. 그러면 N분의 B-A가 저기 있는 사각 박스의 델타 X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높이는 이 그림에서 보니까 오른쪽 경계에 걸리죠. 얘는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그래프보다 좀 아래쪽에 있고요.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그래프보다 조금 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시그마의 그 합이 곡선보다 크다 작다는 증가 감소가 일정할 때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오른쪽 경계에서 만들어지고 이 조각들을 다 더한 다음에 굉장히 잘게 쪼개니까 적분하고 같다라는 개념을 여기 그림에서 표현했으니까 이제 이해되는 거겠죠.
아래쪽에 있을 때는 뭐 넓이라는 표현 쓰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렇게 표현. 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얘는 뭐였죠? 높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높이를 결정하는 x축의 뭐 좌표? 맞죠? x축에서 그 경계에서 n등분된 좌표를 f에 대입을 해서 높이를 결정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더라? 일정한 간격 개념이 그렇게 되겠죠. A에서 B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델타 X는 B-A라는 가로의 전체 적분 구간을 n등분을 해서 일정한 간격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XK라는 것은 A에서 B까지를 n등분하면 여기 한 조각이 얘만큼인 거잖아. 맞죠? 그게 여기에서 첫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K번째 조각 하면 여기서는 K번째 조각, XK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에서 델타 X라는 일정한 간격만큼 K번 더 간 그 좌표예요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이 개념을 생각을 해서 여기 1번식을 한번 쳐다볼게요. 쉬운 거 이쪽부터 한번 쳐다볼까요? 얘는 무엇을 n등분 했나요? 보니까 p를 n등분 했죠. 이 p가 뭘까 그러면? b-a 적분 구간 전체이지 않겠나? 맞죠? 그래서 p가 b-a 전체 구간이구나. 그러면 b-a라는 전체 구간을 n등분해서 k번째 거의 좌표를 f에 대입하겠어요. 자, 여기서 볼 때 이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a가 얼마일까? 라고 말하면 헷갈리겠죠. 그럼 여기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1이라고 얘를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한번 적어 볼게요. 리미트 시그마의 f에다가 얘는 1 더하기 여기 좌표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k번째 좌표가 필요하죠. k번째 좌표는 1에서 얼마만큼 더 간 k번째인 뭐에 대해서 n분의 b-a 2를 n등분한 거 k번째인데 1에서부터 k번째죠. 앞에 1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일정한 가로 n분의 2 이런 개념인 거잖아. 이 식을 쳐다보고 얘를 한번 다시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P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적분 구간 2랑 같은 개념이죠. 2를 n등분 하긴 했어요. 2를 n등분해서 k번째인데 여기에 1 더하기가 얘는 없잖아. 아, 그럼 얘는 적분 구간 A가 0부터 시작하는 그런 적분 형태를 조각으로 나타낸 거구나.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된다 해줘. 되죠? 요 부분을 예시를 한번 더 적어 볼게요. 자, 리미트 잘게 쪼개요. 시그마 조각들을 더하세요. 1부터 n까지. 오른쪽 직사각형에서 오른쪽이 높이를 결정짓는 조각들을 더하세요. 그 다음에 f에 n분의 3k에 n분의 3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되겠다? 적분 구간의 길이는 3인데 얘는 길이가 아니라 좌표가 들어갈 자리잖아. 좌표가 0 더하기 n분의 3k라는 얘기. n분의 3만큼의 한 조각의 k번째 어디에서 0 더하기. 아, 그럼 얘는 뭐랑 같겠다? 0에서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세요랑 같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이쪽으로 3번으로 먼저 가볼게요. 같은 개념인데 3번 갔다가 3번에 대해서 요걸 바꾸면 2번이 될 테니까. 3번은 차이가 뭐가 있느냐니까 딴 거는 똑같은데 A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적분 구간의 길이는 P가 맞죠? P가 맞죠? 근데 어디에서 시작하세요? A에서 시작하세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fx에서 a에서 간격은 p니까 얘는 a 더하기 p가 되는 거잖아. 이게 저 위에서는 b 개념이겠죠. 나머지는 똑같죠. p를 조각을 내고 k번째예요. p를 n 등분 하세요. 그래서 얘는 x의 좌표, 대입한 f까지 대입한 얘는 높이, 얘는 가로의 일정한 길이 이런 개념이 되잖아. 그래서 이 식을 보게 되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구나가 와닿는다면 얘는 뭐가 되겠다? a에서 인테그랄 a에서 a 더하기 p까지 fx를 적분하면 되겠네 라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얘로 바뀌는 경우는 치환적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를 얘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a를 t라고 하면 dx는 dt가 되고 구간을 바꿔줄 때 여기에 0 대입하니까 t는 a가 되고 맞죠? p를 대입하니까 a 더하기 p가 되어서 얘랑 같은 개념이겠죠.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은 치환 생각을 할 게 아니라 fx가 있는데 a에서 p까지면 얘가 원점에 오도록 얘를 평행이동,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0에서 p,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0이 여기 있다 생각을 할게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a만큼 쭉 당기게 되면 똑같은 그림인데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되어서 f의 x 더하기 왼쪽으로 갔으니까 a라고 평행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넓이 구하는 거랑 여기서까지 구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식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을 테니까 실전에서는 치환을 해서 계속 보여줄게요. 이 앞에 계속 안쪽이 x가 1차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간단한 형태니까 이 둘은 같은 식이에요. fx를 왼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a에서 a 더하기 p까지 적분을 하나 0에서 p까지 적분을 하나 같아요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라는 개념 대신에 뭐가 달라졌냐면 b-a 실제 p가 b-a였죠. 여기도 b-a 하게 되면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쓸 거는 네 번째이지 않겠나 싶은데 얘는 좀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fx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f의 a 더하기 px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에서) 1이고요. 이 fx가 아니라 f의 a 더하기 px라는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1을 n등분 했으니까 한 조각은 여기서까지는 n분의 1이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오른쪽 경계는 얘는 당연히 그냥 n분의 k일 뿐인 거잖아. 간단하죠. 그럼 n분의 k를 대입해서 직사각형 한 개를 만들어서 얘를 더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딱 요거를 표현을 해볼게요. 다만 fx가 아니라 fa 더하기 px다. 그러면 이 방금 했던 말을 요 조각들의 합을 표현해 보면 리미트에 시그마 조각을 더하겠어요. 요 높이가 뭐로 결정이 되느냐니까 f에 얘를 x자리에 대입한 게 높이겠죠. f에 a 더하기 p n분의 k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은 n분의 1이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얘랑 요 형태랑 지금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 얘를 적분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의 a 더하기 px랑 당연히 같은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적분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랑 차이점 생각해 보면
숫자가 하나 달려있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Q는 저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얘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Q는 앞으로 보낸다 하고 나서 이거 바뀌는 거 한번 볼까요? 차이점 보면 리미트 시그마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Q는 앞으로 가서 여기 왔어요. Q는 이제 생략하고 봅시다. 리미트 시그마는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인테그랄 0, 1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F 그대로고요. A 더하기 얘랑 비교하니까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N분의 K가 X로 바뀌어 있죠. Q는 앞으로 갔고 N분의 1이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DX로 바뀌어 있죠. 그럼 앞에서부터 구간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앞으로 볼 거는 사인 코사인에 뭐 절대값 들어있고 뺄셈 있고 정상적으로 조각도 안 보이는 이상한 형태의 이런 형태를 보게 된다면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죠. 리미트 시그마는 뭐로 바뀌겠다? 0에서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n분의 k는 x로 바꿔주고 n분의 1은 dx로 바꿔. 이렇게 바꾸고 나서 바꾸고 그 다음에 치환을 쓰면 여러분이 원하는 1, 2, 3 형태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환적분 배우고 나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실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방금 배운 것들을. 자, 방법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를 x로 바꾸겠어요? 라는 이야기죠. 이걸 x로 바꾼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얘가 직사각형에서 높이를 결정을 지어주는 x좌표라는 이야기겠죠. x좌표. 그 다음에 여기에서 n분의 3이 있는데요. 이 n분의 3이어서 간격이 3을 n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이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괄호 속에 있는 이 3이 중요해요. 3을 n 등분한 k번째이기 때문에 구간 간격이 3인 거예요. 얘는 리미트 밖으로 3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얘가 4여도 간격은 3이에요. 왜? 4는 저 보내고 3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3으로 맞춰준 거고, 자, 얘가 x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 생각 한번 해볼까요? 얘를 x좌표로 보겠다가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x는 뭘까? 이만큼을 x좌표로 보겠다 그랬어. 이만큼을 x좌표로 보겠다 그랬어. 그러면 fx는 뭐가 돼야 돼? x제곱이죠. 요만큼을 x좌표로 보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fx가 결정이 됐는데 구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그마에서 k가 1 대입하게 되니까 1 더하기 n분의 3이죠. 만약에 출발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 K가 0이면 얘는 출발 안 한 거잖아. 시작하고 있죠? 한 칸도 안 갔지? 0 대입하게 되니까. 좌측 경계는 어디입니까? A라고 표현할게요. 그 적분 구간에서 A는 시작도 안 한 0을 대입하니까 얘는 1인 거잖아. 제일 끝까지 가서 N을 대입하니까 K 자리에 N 대입하니까
4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도 안 한 0 대입한 거랑 n 대입한 거랑 보니까 구간이 1에서 4까지인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러면 C가 알고 1에서 4까지 알고 그 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여기도 3이 있으니까 경계 3을 n등분 한 거 여기 n분의 3이랑 n분의 3이랑 같으니까 구간 3이고 맞죠? 그러면 n분의 3이 오른쪽에 있는 n분의 3이 뭐가 되겠다? 뭐 델타 x 일정한 간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 하등 이상 함이 없으니까 얘는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fx를 주어진 식이라고 할게요. 주어진 식은 1에서 4까지 x제곱을 적분한 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 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x 좌표를 나는 얘로 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얘만 x로 보겠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얘만 x로 보겠어 라는 개념은 fx를 나는 뭐로 보겠다는 소리입니까? 요만큼을 x 좌표로 보는데 1 더하기 노란색 네모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1 더하기 x의 제곱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가 시작도 안 한 0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전체 이 노란색만 보세요. 노란색만 0 대입하면 x 좌표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지, k에 0 대입하면 0이잖아. 요 x 좌표가 어디냐가 궁금한 거지. x 좌표. x 좌표가 그래프에서 적분하게 되는 여기가 지금 x 좌표인 거고 여기도 x 좌표인 거잖아. a, b는 좌표 개념이죠. a에서 b까지가 구간인 거고 얘가 얼마일까가 궁금한 거라. x 좌표. 나는 얘를 x 좌표로 보겠어. 시작도 안 한 k 자리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자 출발 대기하고 있는 출발 0 대입하니까 출발지가 0인 거잖아. 마지막으로 n이 도착 지점 n 대입하니까 3인 거죠. 아 그러면 구간은 얘가 0에서 3인 거잖아. 그 다음에 1 더하기 x에 대한 전체 제곱이 되는 거. dx 대신에 확인해 봅시다. 얼마를 나누었나요? 3을 n등분해서 그거를 한 칸 한 칸 한 칸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일정한 간격은 뭐가 필요하겠다? n분의 3이 필요한데 마침 n분의 3이 있죠. 그럼 얘가 델타 x 역할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일정한 간격이니까 dx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얘랑 같을까? 연습 한번 해봅시다. 1 더하기 x를 t로 두면 dx는 dt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가 0일 때 x가 0이 되면 t는 1이죠. 그래서 x가 0이면 t는 1이 되고 x가 3이 되면 t는 4가 되니까 얘를 치환적분해서 적어보니까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1 더하기 x 대신에 t가 되고 제곱이 되고 dt가 되어서 t를 x로 바꿔주면 얘랑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으로 나는 n분의 k를 x로 두겠어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지우고 n분의 k를 x로 두겠다면 좌표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n분의 k를 x로 두겠어 하면 이 n분의 k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면 k번째 x 좌표예요 라는 말. 맞습니까? 얘만 딱 쳐다볼까? 얼마를 나누었나요? 구간의 길이는 얼마일까? 1이겠죠. 이 앞에 1이 생략됐으니까. 1을 n등분한 k번째잖아. 그럼 얘만 보게 되면 구간 자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구간은 0에서부터 1까지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얘를 x로 두겠어 하니까 이 식을 비교해 보게 되니까 fx는 뭐가 되겠다? 1 더하기 3x에 대한 제곱임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구간이 1이니까 우리는 또 델타 x가 뭐가 돼야 됩니까? n분의 1이죠. 1을 n등분 하는 거지 3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 3은 필요 없네? 맞습니까? 저 앞으로 보내면 되겠네.
해서 식을 적어 보게 되니까 리미트 시그마 대신에 0에서 1이 되고 1 더하기 3의 n분의 k 대신에 x 적어주고 제곱 적어주고 n분의 1이 dx가 되어서 저 필요 없는 3은 그냥 개수라 치고 앞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그럼 얘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구간 1을 적분했어요. 그 다음 여기 0, 1도 있고요. fx식 결정했고요. 그 다음 델타 x는 n분의 1이에요. 같죠? 그래서 n분의 k를 xk로 두는 형태는 방금 했었던 것처럼 얘는 뭐가 됩니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에서 1. x는 어디에서 왔나요? n분의 k. dx는 n분의 1. 이해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야 돼요. 복잡하면 여러분은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쉬우면 딱 여러분이 봤을 때 다항식이고 수투 개념이네 하면 방법 1을 잘 쓸 거고요. 또는 2를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복잡하다 뭐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럼 거의 3번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치환해서 정리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한테 이거 적분하라면 여러분은 뭐가 편할 것 같아? 위에가 편하겠죠. 맞죠? 식이 간단해지면 적분은 좋아요. 그래서 다항식 개념은 1 위로 갈수록 좋습니다. 적분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적분하라 그러면 이제 치환적분 배웠으니까 치환해서 위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복잡하면 어쩔 수 없이 3번으로 가는 거고. 이게 급수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1번은 첫 번째 방법 써볼게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뭐를 x좌표로 두는 걸까? 1 더하기 n분의 3k를 x좌표, k번째 x좌표로 두겠어요 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 구간의 길이는 3이구나. 3을 n등분 했으니까. 얘가 결정 짓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함수처럼 생긴 그 괄호 속에 들어갈 얘가 결정을 짓는 거죠. 구간은 3이고요. 시작점 할까?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할까? 1에서 시작하죠. 그 확인은 k에다가 0 대입해 보고요. 1 남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 대입해 보면 4 남죠. 시작은 1이고 끝은 4가 되겠죠. 왜 구간 길이 3이니까. 그럼 얘 가지고 표현을 해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간격 해야 되나요? 간격 델타 x 당연히 구간이 3이니까 얘는 n분의 3이 간격이 되고 얘는 델타 x 또는 나중에 dx 형태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식으로 바꿔봅시다.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시작 1에서부터 구간 3이니까 4까지 갔죠. 그 다음에 2에 x 되고 n분의 3 전체가 dx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방법 1이고요. 방법 3 한번 적어볼게요. 방법 3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리미트 시그마 대신 뭐로 바꾼다? 인테그랄 0에서 1로 바꾼다. 2에 요 2 먼저 적을게요. 2에 1 더하기 3의 n분의 k 대신에 x로 바꾸세요. n분의 3에서 n분의 1만 dx로 바꾸고 3은 앞으로 보내세요. 바꾸는 거는 편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고 나서 1 더하기 3x를 t로 치환해서 치환 적분식 적어보면 얘랑 같아져요. 여러분 선택은 이겁니다. 딱 실전은 이거예요. 고민해서 식을 깔끔하게 바로 적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적분을 하면 돼요. 적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잘 안 들어. 가물가물해. 그럼 무조건 바꾼 다음에 뭐를 하자? 치환 적분을 하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번 한번 봅시다. 저 2번 식은 얘가 시그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리미트에 시그마 K 삼성이죠. K 삼성인데
항상 뒤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n분의 1 형태가 필요해요. 여기는 4개가 있으니까 밑에 뭐 적어줄까? n분의 3 이렇게 적어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n분의 k의 전체 3승이죠. 얘는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다 똑같겠네요. 리미트 시그마는 뭐로 바꾸자? 인테그랄 0에서 1로 바꾸자. n분의 k는 x로 바꾸자. n분의 1은 dx로 바꾸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연습했던 거 식 바꾸는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뭐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면 리미트 시그마에서 리미트 시그마에 n이 2개를 어디로 좀 보내줘야 되는데 파이는 밖에다 일단 여기다 적을게요. 그 다음에 n 1개는 여기 붙여줘야지 n분의 k가 되고 코사인의 n분의 k 파이 되고 그 다음에 1개는 제일 뒤에 항상 제일 뒤에 1개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얘를 3번 방법 3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시그마, 이 파이 앞에 적게요. 파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에서 1 맞죠? 그 다음에 n분의 k는 x 코사인의 파이 x의 dx가 방법 3이고요. 파이를 구간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방법 1이 되겠죠. 여러분은 방법 1을 통해서 이거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얘도 식 적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시그마에 변하는 거 k로 바꿔 적으면 사인의 n분의 k 파이를 더하세요. 자, 제일 뒤에 n분의 1이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를 구간을 파이로 보면 여기에 파이가 필요하죠. 그 앞에 파이 분의 1 적어주면 되는 거고. 얘는 방법 3으로 적어보면 리미트 시그마 0에서 1 사인의 파이 x의 dx가 되고 얘는 방법 3에 대한 표현이고요. 얘는 굳이 1로 갈 이유가 없겠죠. 얘는 1도 가치가 좀 있어 보이고 방법 1이 얘는 방법 3이 좋아 보이고 맞습니까?